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 그리고 코스닥은 1.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어제와 달리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올랐고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계좌 열어보면 그렇게 체감되지가 않죠. 그 이유는 시장 수급의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큰 전기전자업종 그리고 대형주 쪽으로 가서 소형주, 중소형주 쪽으로는 그렇게 온기가 전해지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순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순매수를 한 것은 누군가가 투자자들을 좀 다독거려 줬다, 안심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재무장관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나서서 미국은 달러를 갖다가 무한정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을 전부 다 보증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는 없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진정을 시키게 됐어요. 돈을 푼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결과 미국 시장도 상승했고 우리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저렇게 초강수를 둔다는 것은 은행이 지금 위험하니까 부실화되어서 망할까봐, 돈이 사라질까봐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나서서 옐런 재무장관이 나서서 돈 채워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 나서야 되겠지요. 그런데 연준 같은 경우도 참 최근에 곤란한 상황 처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는 그냥 경기가 좋았잖아요. 은행들이 탐욕을 너무 많이 지겨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는 바람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락이 됐죠. 물론 사태의 끝은 돈을 공급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번 위기는 그렇게 경기가 좋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그때쯤은 전 세계가 너무 잘 나가서, 경제가 너무 좋아서 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위기가 왔었다면은, 이번에는 경제가 좋아서 위기가 온 게 아니라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유행병 때문에 전 세계 돈을 너무 많이 풀렸고, 또 그렇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를 올려서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 지금 은행들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이 말입니다. 참 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그런데 이번엔 돈을 또 너무 많이 풀어서 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은행들이 망하고 시스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손 치더라도 누구 하나 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탓하려고요? 굳이 이제 탓을 한다 그러면은 탐욕이 많은 금융권에 대해서 어떤 뭉뚱그려 가지고 금융권 전체에 대해서 탓을 했죠. 욕심 많은 금융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위기가 초래된 것은 기준금리를 너무 그렇게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거잖아요. 타겟이 명확합니다. 기준금리를 누가 올렸냐면은 연준에서 올렸고, 그 타겟은 바로 의장, 그 대빵인 파월 연준 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금융권 전체가 이렇게 탐욕, 이렇게 욕을 들어 먹었다면은 지금은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욕 다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은행의 유동성을 위기를 겪는 것은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옐런 재무장관까지 나와서 돈 공급하겠다, 이렇게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말은 지금 물건 안 잡힌다. 왜냐면은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노동시장, 실업 관련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데이터 보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미국 경기는 괜찮다. 괜찮은데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나는 데이터에 근거하는 사람이다. 데이터에 근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짐으로써 시중에 돈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때까지는 돈을 끌어당겨야 된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돈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또 사람들은 연준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지난번 연준 의장을 했던 이번에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이 나와서 돈 푼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상황으로 봐서는 연준에서 돈 풀어서 보증을 좀 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건 또 했던 말도 있고 참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파월 연준 의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또 파월 연장의 그 연준 의장의 입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계속 말씀드렸죠. 일단은 이번에 0.25%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다수가 이렇게 예상하는 대로
0.25% 인상을 하는 게 맞다. 왜냐면은 이때까지 해온 말이 있는데 한 며칠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서 뭐 동결 내지는 오히려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 이렇게 증폭을 시킬 수가 있다. 차라리 0.25% 가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게 뭐 투자자들 안심시키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낫다 이거예요. 일단 그렇게 딱 끊어두고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뭐 채권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줘야 될 거고. 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점도표 있죠. 그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면은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다음 우리 기준금리 상단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할 거잖아요. 분명히 그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공개가 될 때마다 계속 이제 사람들이 치닫을 거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어떤 내용들을 회의를 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연준 의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시장을 안심시킬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온 말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걸 뭐 또 사태가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말 바꾸기도 그렇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2008년도는 뭐 누군가 어떻게 다 담아버려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탐욕이 그렇게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나 원인이 명확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욕을 혼자서 다 쳐들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이 돌아가는 걸 바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 보면 됩니다.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 지금 그 은행권들의 유동성 위기를 우리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큰돈 굴리는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정인에 나서서 확실하게 보정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론은 돈 푼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믿음이 가고 신뢰가 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정상적으로 간단 말은 우리 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좀 더 불안을 느끼게 되면은 이렇게 한국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아이고 이제 안심했구나, 금융권에서는 일단 안심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외환시장 보면은 투자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이렇게 옆으로 쫙 가죠. 요거는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환시장 좀 움직이는 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며칠 또 지켜봐야 돼.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뭐 하면은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고 해서 우리도 안심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이 움직임이 아래쪽으로 꺾여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투자자들이 안심했구나, 우리도 다시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진행해도 되겠구나,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파월 연준 의장 요즘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수급 들여다보면은 오늘 수급 뭐 대부분이 거의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렇게 몰렸고요. 뭐 서비스업 대형주입니다. 지주회사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쪽으로 몰렸고, 나머지는 오히려 이렇게 순매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시장 상승 그렇게 체감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 어떤 종목 매수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11개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플래너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 이 아래쪽에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플래너의 참모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괜찮다 보고 매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SK하이닉스 저기에 가면 우리 시장도 가는 거잖아요. 플래너의 참모들도 기계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냥 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단계적으로 좀 올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수 페타 시스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일심 방직도 지금 보면은 단기적으로 올라서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하여튼 이런 거 넣을 때는 특별히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넣을 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아래쪽의 종목들은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참 희한하죠. 그동안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요. 전 세계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습니까? 계속 풀렸는데,
이번에 또, 지금 이번에 여기라 손 치면은, 뭐, 은행의 유동성 위기라는 핑계를 구실로 해서, 또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전만큼 2008년만큼 긴장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 돈 풀면은 은행 뭐 유동성 위기 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 경험상 우리가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돈만 풀면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2008년도 돈 풀어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 풀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도대체 돈이 어떻게 줄어드냐고, 언제 줄어들 거냐고, 이게. 계속 이렇게 돈을 풀면 어떻게 되냐고,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죠. 지금 돈이 이렇게 은행 유동성 위기 저거 있죠. 나가서 옐런이 이야기하고요. 또 파월이 이번에 자꾸 파월 나서야 된다,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돈을 푸는 건데 저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는 네 월급 좀 깎아 먹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금 받는 사람들한테는 네 연금 내 좀 깎아 먹자 이 이야기예요. 웃기지요. 나는 우리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고 있고 연금 받고 있는데 뭐 많은 돈도 아닙니다. 외국인들에 비해서 많은 돈도 아닌데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연론이 나와가지고요. 어제 내 월급 깎았어요. 내 월급을 깎았다니까. 여러분들 월급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분들 월급 깎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대패치듯이 싹싹 깎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월급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벚꽃이 펴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봄이 온 것 같죠. 여러분들 알게 뭐 모르는 사이 말고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간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냥 무심결로 쭉 흘러 지나가지만은 저게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참, 이 사람처럼 못되는 이유가 파월 연준 의장도 이 사람처럼 못되는 이유가 지금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요 내일 0.5% 기준금리 올리고 또 그리고 뭐 긴축 그래도 난 갈 거예요. 나는 내 갈 길 갈 거다고 진짜 파월 연준 의장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처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월급이 지금은 대패 깎이는 것처럼 그래 되잖아요. 옐런도 깎아먹고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도 월급을 대패 깎듯이 깎아먹습니다. 또 이번에 돈이 늘면 여러분들 계속 깎이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대패 깎듯이 깎아먹는 거고요. 이 폴 볼크 이 사람처럼 하게 되면은 대패 깎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월급 빵원 됩니다. 빵원. 왜 빵원 되냐면 이 전 세계 은행들 이 사람이 있을 때 예전에 금리 올릴 때 1500개 정도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1500개입니다. 1500개. 그때는 지금보다 금융권이 훨씬 더 1980년대이기 때문에 은행 숫자가 훨씬 더 작았어요. 1500개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 스탠퍼드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가면은 한 1600개 정도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한 1600개 정도 이렇게 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그냥 돈 빌려주고 뭐 한 데 있죠. 기업들이고 뭐가 다 박살납니다. 기업들 자금 조달 안 돼서 다 박살나요. 그러면 어찌 우리나라 무역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역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중국 가고 미국 가잖아요. 미국의 회사 다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전 세계 이렇게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 기업들 박살나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박살납니다. 박살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다니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거리 올려서 돈을 회수해 주길 바란다. 굉장히 참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내 월급이 대패 깎는 게 아니라 빵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빵원.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던 게 1980년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싫죠. 지금 이렇게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새끼가 어떻게 했길래 이 새끼 좀 급하게 올려가지고 은행도 유동성 위기 만들어서 이 돈을 더 풀도록 만드느냐. 네가 책임져라 할 수가 있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뭐 전세계 은행들이 탐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뭐 그렇죠. 누굴 욕하겠어. 금융권 그냥 욕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내 월급을 갖다가 전부 다 이런 건 싫단 말입니다. 대패 깎이듯이 깎이더라도 다음날 임금 협상해서 좀 올려달라고 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넘어가겠다 싶죠. 그런데 그 인위적으로 지금 요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돈 늘어나죠. 2020년도 돈 늘어났죠. 2008년도 돈 늘어났죠. 그 와중에 중간중간 계속 돈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정리 누가 하겠어요? 이거 사람이 정리 못한다는 거잖아. 누가 정리하겠어? 폴 볼커라는 저런 사람이 넣을 수가 없는데 누가 정리를 하겠냐고 이게.
바로 신의 손이 나와가지고 자동적으로 확 정리합니다. 그때는 아마 막을 수, 이번에 만약에 지금 물가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8년 전에 제가 돈을 다시 풀죠? 물가 누가 잡습니까?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없다는 걸 갖다가 이제 눈치를 까기 시작하고, 이제 서서히 지금 불안의 요소가 또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중국하고 사우디하고 위안화로 결제한답니다. 달러가 휴지될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런데 진짜 휴지란 걸 갖다가 사람들이 눈치 딱 채는 순간 달러를 갖다가 밖에 다 풀어버릴 건데, 우리나라 지금 미국 채권 얼마나 많이 들고 있습니까? 그냥 박살나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달러를 갖다가 사놨대 이 말이야.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부도난다니까. 그냥 나는 엉망된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누가 정리하겠죠. 그렇게 강제로 정리할 때 안 당하려고 하면은요, 지금 금도 온도 좀 모아야 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관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